김병기 의원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세은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흙탕물에 진흙탕 당에다가 다 뿌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늦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당에서 굉장히 인내를 한 거예요. 그동안. 기다렸다? 네,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이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당의 중요한 일들, 역할들 많이 하셨던 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에선 최대한 예우를 하려고 기다렸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노선이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주말이었다? 네, 왜냐하면 그날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어쨌든 애당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자진 탈당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귀담아 안 들으시고 전 절대 탈당 안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기 의원이 그 전에 자진 탈당했으면 좀 덜 치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미 월요일에 제명 것까지 받아버리니까 최대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간곡하게 애둘러서 애당의 길을 가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거 지금 다 무시하고 오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당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하루가 멀다고 단독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본인이 억울한 건 소명을 하실 대로 하고 뭐 나중에 그게 다 소명이 되면 돌아오실 수도 있는 길인데 사실 정치적으로도 너무 망가진 길을 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동기 평론가는 오늘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최고위가 자신의 제명 결정 이런 거를 좀 매듭 지어달라? 매듭을 지어달라고 의총까지 가지 말아달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원 당규상 무조건 가야 되는 절차다? 왜냐면 의총 열어가지고 그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반 의원들이 아마 반 이상 그건 맞아요. 찬성을 그렇게 해야 돼 될 있어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의 절차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절차 말고 자기 자신은 조금 예외적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밝히신 것 그건 같아서. 아닌 것 같고 당내 절차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윤리 결정과 최고위에서 나중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결정하는 하죠. 건 아니고 네. 통과하게 되면 이제 되는 것인데 이제 의원들의 과반은 이제 정당법에 별개로 네. 있는 거라. 아, 정당법이구나. 정당법에 있어요. 네. 아. 정당법에 의해서 전체 인원의 과반수, 제적인의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이 탈당을 해버리면 사실은 뭐 제명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강선우 의원처럼 탈당을 해버리면 사실 상관이 그렇죠.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탈당이 냈대요. 탈당이 냈어요. 네. 아, 그러면은 뭐 아, 사실은 의미 없어요. 클리어하게 해결된 네, 거네 네, 보니까. 네. 네. 뭐 의미 없네요. 제출했습니다. 그건. 그런 상황인 거고. 김병기 의원은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계를 당에다 내고 아마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 사실은 오늘 열릴 것으로 보여가지고 어떤 식의 내용이 오갈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냥 안 해버렸습니다. 나 이런 거 예. 처음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원래 그 위원장이 자리를 안 놨으면 간사가 우리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간사가 네. 와서 하면 되는데 네. 일단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정 안 하는 뭐 거. 내가 안건을 안 받아준다 그런 거잖아요. 예. 아, 이런 또 수가 좋아요, 보니까 또 이게. 처음 봤어요. 처음 그러니까, 봤어요. 네. 원래 알다시피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자리고 그렇습니다. 뭐 네. 자리 안 내는 거야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그 얘기 나올 텐데 자리 앉고 안건 상정 안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버틴다. 그러니까 못하게 이제 방해하는 건데 보이콧하는 건데 야 이게 참 난 이런 방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게 전략상 이 국힘의 그게 전략이라면 그게 지금 좀 옳은 전략인가? 아니, 저도 그 생각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네. 자기네들이 야당으로 따질 걸 따지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후보면 국민 앞에서 오히려 더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자기들한테 좋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지금 준비를 안 했나 안 해서 저렇게 버티나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인사 검증 준비를 본인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준비 안 하고 일하기 싫으니까 저러고 있나 싶고 이미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석에 계시잖아요. 제가 이름으로 좀 잠깐 농담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예. 이미자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석에서 이미 자고 있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지은 거예요? 내가 개인 채널을 썼어요. 어. 이미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미 자. 그런 상황인데 네. 물론 진짜 주무신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워낙 의혹이 언론에서 표로 정리할 정도가 되면은 일단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 표로 정리된 것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또 빠져 있기도 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게 또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면 사실은 이번 청문회는 야당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당 청문위원들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견해를 표명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3대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그다음 병역 문제, 입시 문제. 뭐 입시는 다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병역 있었고 네. 부동산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많은데, 근데 민감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민주당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말을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본인이 하는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자료 그렇죠. 네. 말하는 걸 들어봐야 되는데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네,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청문회는 야당이 어쨌든 좋은 기회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기회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분이 계속 앉아 있으면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해요. 만약에 2, 3일 계속 앉아 어떻게 되는 있으면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비우면 네. 여당 간사가 진행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네. 저렇게 앉아가지고 버티시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옴짝달싹 근데 못하는 거죠. 뭐 청문회는 이틀 잡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잡아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가면은 그러니까. 청문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라면 오히려 이거 물고 늘어질 그렇죠. 소재가 얼마나 많아요. 물반 고기반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라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이거 진짜 건들면 툭툭 나오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재명 버티는지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지명을 하면서 일단 청문회를 좀 보자고 보자고 하셨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이 사전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의원들의 전략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지금 박탈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단식 사유 중에 네. 특검 2개 있는데 이해운 사태는 또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널어놔야지 그 중에서 물고기 잡혀야지 사실은 퇴로도 쉬운 건데 그걸 또 굳이 안 넣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니 본인들 네. 생각에도 이거 뭐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안날시킬 수도 있겠다. 쉽게.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핵심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분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안 거는 거죠. 아, 특검은 그렇구나. 네.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서 잡는 건데 그래, 그게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 정도 카드는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런 설명이셨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문회를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혼 지명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 재정 기조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 맞아. 격차가 좀 많이 났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네. 난 그런 것도 굉장히 주요하게 관심 사안이었는데 아예 지금 그런 거를 못 보게 해버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해운 후보자가 치트키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치트키.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동산 투기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어떻게 빼줬습니까? 장학금 어떻게 된 거만 네. 줄줄 나가면 이해운 후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천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저 공천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치트키지. 니들이 나 공천했잖아 알고도 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간에 너무 이제 유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분들이 김병기 의원도 사실 그렇게 시발이 좀 됐고 그다음 이해운 후보자 역시도 뭐 갑질 문제 이런 게 있었고 강선우 의원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 되는 과정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불거진 건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투병하고 계신 김종대 전 의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갑이 되셔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서 거길 갔는데 갔더니 그 자리는 이제 전직 보좌진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 분들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이미 6년 이상 지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실에 있거나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저도 낑겨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기운은 없는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하신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이해훈, 김병기, 강선우 보좌관들한테 쪼여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특유의 제스처 이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웃겼던 건 뭐였냐면 우리 방에는 배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폭소가 터지면서 마무리했는데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라는 게 정말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말씀해 주신 다 의원님들이 여의도에서 소문이 다 자자했어요. 솔직히 초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방 들어가면 뭐 지옥의 네. 문이 열린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 문제는 보좌진과 의원들의 관계가 당연히 공사 구분도 정확히 돼야 되고 가족같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
적어도 이제 내 방에서 나가서 안 좋게 나가고 나면 그때는 더 보복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본인 보좌진에서 안 좋게 나간 사람들 다 가서 취업방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남의 생계를 끊게 그렇게 하는 네. 행위는 어딜 가서도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벌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영대 변호사님 그 시장이 되시면 서로 그런 일들 없으시겠죠 당연히. 벌써 시죠. 아니 된건 아니고 아니 근데 되신 거 되시면 맞아요, 되시면. 국회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보좌관 네.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데 이거는 당을 여야를 떠나서 문화거든요. 문화에서 그 시라든지 이런 데는 뭐냐면 임기제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요. 비서실장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해요. 네. 그다음에 수행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임기제들이 하고 정무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섞여서 일하기 때문에 여기 국회처럼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시장이야 뭐 4년마다 바뀌는 사람이고 그냥 자기 승진 때는 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나 이런 데서는 그 힘들고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딱 어찌 보면 임기라는 게 없잖아요. 보통 이제 정무직들도 보면 임기 1년, 2년이 있거든요. 근데 보좌관들은 내일 가면 가는 거거든요. 물론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이번에 저는 물론 우리 뭐 이렇게 대나무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익명으로라도 아니면 좀 조사를 하다 아니면 이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있어야 된다. 당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네. 사실은 소문대로 무서운 거 다 알지만 보좌관들이 자주 바뀌거나 맞아요. 네.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시그널이 있거든요. 사고가 날 만한. 그걸 예방하려면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이 의원이 다 우리 뭐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영감이 네. 오로지 다 갖고 있어요. 생사여타권을. 그러다 보고 아까 말씀처럼 이 의원이 만약에 보좌관 여기 있다가 우리 당내 다른 의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땠는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요. 자기가 보좌관 생활을 계속 하려면 당내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실 가도 내가 모셨던 영감이 만약에 나쁘다라고 평가하면 딴 데 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오히려 보좌관 내에서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이제 네. 어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갑을 관계가 되는 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는 네. 좀 당내에서 이걸 좀 보좌진 협의회도 있지만 이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소통 창구든 아니면 이런 거 좀 면담 창구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의원님들이 보좌관을 자기 그 부하 부리듯이 하지 않고 아이, 그럼요. 남에 네. 대해 존중을 그렇죠. 해야지.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왜 함부로 합니까?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